자, 일단 마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현성 씨부터 그러면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반대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극 중에 이제 캐릭터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드라마를 우리 드라마 참여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경수 감독님하고 이제 작품을 몇 작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수 감독님에 대한 호감이 크고 또 대본을 받아보니까 이 대본에 특히 제가 연기하게 된 이 강철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전직 형사, 굉장히 거친 강력반 형사였다가 어떤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제 실종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난 이후에 그 정치에는 굉장히 의문으로 가득한. 그래서 오일승 군이 있고 이 오일승을 가르치는 제가 이제 스승 같은 역할인데 그 의문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대부분 인물들이 그냥 평범하다거나 아니면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아주 단면적인 어떤 감정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알 수 없는 정체 아직 나온 대본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옆에 계신 분이 1승이세요. 1승 담당, 의문 담당. 아시겠죠? 이제 아셨어요. 네. 자, 특히 이제 어제 보셨겠지만 빅퀘스천에 출연하셨는데 이분의 캐릭터는 퀘스천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준 지영님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윤성 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에 시험을 확인하고 하기 전에 감독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윤종이 나르샤라는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기대감이 있었고요. 대본을 봤을 때 소매치기가 사형수가 되고 사형수가 형사가 되고 그 형사들끼리 모여서 사회의 커다란 적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이야기만 자체가 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이 하게 됐습니다. 네, 두 SBS의 아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 윤성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대본이 너무너무 탄탄하고 재밌고요. 또 진진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태 볼 수 없었던 그런 형사 드라마에서 여태껏 절대 볼 수 없었던 캐릭터고요. 역대급이고 캐릭터 너무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또 훌륭한 선배님들과 오빠가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당연히 제가 하죠. 선배님들이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감독님이 또 워낙 훌륭하셔서 작가님도 전에 오만한 편견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워낙 이제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시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혜성처럼 등장한 연기자 맞습니다. 정혜성 씨 감사합니다. 윤유선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수라는 역할을 맡은 윤유선이고요. 신경수 감독님하고는 이제 조연출하실 때 불안당에 제가 누나로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인룡의 나르샤에 때 잠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의 나쁜 면을 똘똘한 신경수 감독님이 보셨는지 아무도 안 시키는 이런 나쁜 역할을 저를 시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좀처럼 저한테 잘 안 주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봐야겠다. 얼마나 미움을 살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움을 많이 받으신 만큼 드라마 인기는 올라가니까요. 저희가 더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혜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수칠 역할을 맡은 김현입니다. 이 드라마 저는 작가분하고 꽤 인연이 좀 깊어요. 근데 작가분이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거 이제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이 드라마에 끌렸던 거는 멜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전화하자마자 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자주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그 멜로가 그 본인 극중 캐릭터처럼 박수 칠 만한 멜로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최원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레이싱에서 장필성 역할을 맡은 최원영입니다. 일단 작품에서 저희 신경수 감독님과 저도 일전에 SBS 3데이즈라는 비밀의 작업을 같이 함께 해서 인연이 있는 감독님이고 제가 또 좋아하고 그분의 팀워크나 함께 이끄는 스태프분들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받아봤는데 역할 제안을 받은 인물이 1부에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2부에도 한 2장면 나오는데 1, 2부 그 이제 신호과 내보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나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역할의 제 폼을 좀 떠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영광일 것 같고 또 제가 평소에 흠모하고 좋아하는 선배 배우님들 많이 같이 함께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작품을 일단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수 감독님과 이제 인연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자, 일단 질문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하시죠. 윤균상 씨부터 그다음에 이제 최원영 씨까지 작품을 이제 장혜석 씨 특히 이제 작품을 세 분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도 뭐 이때까지 그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같이 작업하시면서 뭐 세심하고 이제 배려 깊은 촬영, 뭐 연출 입법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이제 없는 사람 뭐 칭찬하는 데 치고 한번 신경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장현석 씨부터. 글쎄 이제 뭐 작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뭐 여기 뭐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요. 뭐 여태까지 뭐 육룡의 나르샤, 뭐 꿀 깊은 나무, 3days 뭐 다 그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연기 조명 안에서 연기를 하지만 그 조명 밖에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될 때 신경수 감독은 현장에서 노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 조명부, 촬영부, 진행부 막내들이 해야 되는 일도 손수 나서서 막 나르고 치우고 닦고 뭐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하느라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뭐 놓치면 안 되는데 자기 일은 정말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배우들 입장에서 뭐랄까 감독으로도 그렇지만 사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연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의 인생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균상 씨 말씀해 주시고요. 균상 씨는 특히 오늘 정말 대한민국 드라마 발표사상 초유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얘기도 이제 감독님과 짜신 거죠, 그죠? 네.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오늘 입고 나온 사형수복 같은 경우는요. 어제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야 일승아 내일도 뭐 입고 갈 거야? 왜요 감독님? 나 교도관 입을 건데 뭐 사형수 입으면 어때? 아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됐네요. 네. 감독님은 항상 현장에서 배우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주세요. 어떤 씬에 들어갈 때 뭐 준상아 이건 어떤 것 같아? 물어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하면은 과감하게 어떤 부분은 추가도 하시고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도 있으시고 배우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납득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신경수 감독님한테 참 좋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상 씨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최원영 씨 빼놓을 수 없죠.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하는 한 표를 얻고요. 아니 제가 이제 짧게나마 요약해서 생각하자면 신경수 감독님은 정말 그 예술가의 피와 인간애가 넘치는 감독님이 아니신가. SBS를 대표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고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함께 작업하는 게 배우로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신경주 감독님의 미담들이 꽤 있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 저희가 이 좋은 기운을 내면은 제가 뭐 SNS라든지 주변에 좀 기뜸을 해서 살짝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문의 1승이 굉장히 잘 되면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또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마련되면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윤균상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그 같이 오늘 첫 방송하는 그 톡합스에서도 조정석 씨가 형사로 나오잖아요. 그좀뭐 장르나 캐릭터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두 드라마 모두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라고 인식을 하고 오늘 첫 방송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이 계셨으면 그 두 드라마 차이점을 좀 여쭤봤을 텐데 그 윤균상 씨가 보실 때 그 두 드라마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는 좀 어떤 점이 더 도드라지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 준비하실 때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게 계속 신분이 바뀌는 거라서 좀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좀 준비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속 SBS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MBC 드라마도 하나 하고 오셨지만 다시 SBS로 오셨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톡하우스와 저희 드라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도 아직 그 드라마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드라마에서의 종삼이는 그 형사가 된 1승이는 형사가 아니잖아요. 사형수였다가 형사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고 모자란 부분도 많고 바보 같은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친구가 사형수였다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면서 생기는 그 삶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모습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어떨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형사로서 어떨 것이다라고는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종삼이는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사가 된 종삼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저도 같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BS의 아들, 네, 잠깐 놀러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고향이 전주거든요. 네, 서울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전주를 가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네, SBS도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네, MBC에서 드라마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네, 질문 있나요? 질문에 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SBS 출연하셨을 때 드라마들이 또 다 잘 됐었거든요. 그제 감사하게도 그런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또 질문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대우 연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최연영 씨랑 임유선 씨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연영 씨는 이전 작품들에서 또 악역을 맡고 약간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렇게 약간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어떤 차별화를 보여주실지 궁금하고요. 임유선 씨는 아까 본인이 인정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도 너무 인자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악역을 연기하신다는 게 사실 느끼지가 않는데 되게 배우로서 터닝포인트랄까 큰 도전이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듯이 맞습니다.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작 지금 드라마 촬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좀 악역이죠. 약간 재벌가의 인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문의 일승에서 이 장필성 역할도 경찰 간부이자 어쨌든 현실에서 무언가 의문스러운 어떤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연루돼서 흘러가는 인물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고 비슷한 접점이 좀 있어서 작품을 처음에 선택할 때 사실 감독님하고 좀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하긴 했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있어서
마음속으로 제가 이 작품에서 그 차별화를 또 잘 표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배우로서의 숙제와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이제 시기적으로 바로 물려받는 또 드라마라서 룸레이싱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앞서 있는 인물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잘 못하면 냉혹하게 질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이미지만큼 괜찮은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미지가 좀 좋게 제 모습보다 좋게 자리 잡아줘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악역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지만 국수라는 캐릭터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은 좀 제일 사회에 안 좋은 그런 성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공감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동안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뭔가 착취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 주변에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언제 제일 기분이 나빴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제일 분노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후배들이 엄청 잘해요. 처음 리딩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들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다시 한번 다 들러볼 정도로 다들 잘해서 저도 좀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미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원 없이 미움을 한번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은 미움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보시는 분들은 말씀만 들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방송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랑 정혜성 씨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정혜성 씨는 먼저 아까 말씀하실 때 역대급 캐릭터고 지금까지 형사물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역대급 캐릭터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독특하고 뭐 장점이 있는 캐릭터인지 좀 궁금하고요. 윤균상 씨는 아까 발목 다쳤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체력적으로 보니까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신지 궁금하고요. 몸을 쓰는 장면 많은데 좀 특별했던 에피소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절친 이종석 씨가 또 커피차도 보내주시면서 응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SBS 승부극을 마치시고 이번에 월화극으로 바톤을 받으셨는데 좀 응원 메시지는 어떤 걸 해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진진영이라는 캐릭터는요, 어떤 점이 여태껏의 형사랑 다르냐면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형사 그리고 광수대에 있는 인물인데, 팀워크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요, 늘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팀과 함께하지 않고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가장 먼저 현장에 가 있고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일을 굉장히 잘 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지만 상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일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감 살아있는 친구라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전 부잣집 대기업 회장님의 딸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엄청난 짠순이에요. 엄청난 짠순이고, 이게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살 때 쿠폰과 온갖 통신사 할인을 다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인물이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서 상사가 아무리 혼을 내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완전 마이웨이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캐릭터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 또 이 친구가 마음이 되게 약하고 또 순수한 면이 있어서 또 조금씩 그 선배님들과 이 광수대 팀들과 어우러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또 종3이를 만나면서
조금씩 사회 부적응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혼자 자기밖에 모르는 진진영이라는 캐릭터가 종삼이를 만나고 박수치를 만나고 이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에 어우러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는 법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껏 저한테서 볼 수 없었던 저를 생각하시면 다들 러블리하거나 귀엽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 모습은 보실 수 없을 거고요. 굉장히 차갑고 까칠하고 뭔가 너무 어우러지지 않고 혼자서만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발목이 다치면서 많이 액션씬을 찍고 나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액션스쿨 형님들도 다 여러 작품에서 만나왔던 분들이라 합도 너무 잘 맞고 항상 현장에서 저의 안전을 제일 먼저 챙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큰 무리 없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적으로 죄송했죠.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석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해서 야 뭐 잘 될 거야 뭐 시청률 대박나길 바래 뭐 이런 말을 원래 친한 사이에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치기와 임빙상 바빠서 나랑 못 놀았는데 미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와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투정 부리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피차도 보내주고 또 그렇게 되게 칭찬하게 챙겨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생이 그런 선배가 있어서 네, 힘이 됩니다. 네, 역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이크 김희연 씨 받아주시죠. 네, 저희가 충무로 이제 그 스크린에서는 아무래도 악역으로 많이 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재 형사예요. 그냥 형사가 아니고 인간미는 따뜻한 형사를 받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그 준비하시는 기간 특히 이제 감독님이 어떤 주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웬만한 건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진짜 이 일상생활처럼 직업 형사라는 직업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배우들끼리도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똑같잖아요.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지내듯이 이 형사도 그냥 진짜로 이렇게 직업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또 그런 데서 주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어떤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기만 잘 해달라는 요청이셨는데 그죠? 네, 그 애매모호한 말이라서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승을 통해서 지금 원톱이라고 하긴 좀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여주인공으로 앞서서 이제 좀 주연으로 이끌어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전 작품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문의 일성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아무나 대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문의 일승이 그 축값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동시간대 하는 드라마의 라인업들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청률 경쟁도 좀 벌여야 될 텐데 좀 기대하고 있는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동시간대 1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성적에 있어 좀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극을 이끌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전체 리딩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까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 전체 리딩 끝나고 나서 되게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 이유가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윤균상 씨 모두가 다 너무너무 잘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만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만 한다면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즐거운 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감독님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보는 눈이 굉장히 명확하시고, 또 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리허설을 할 때에 딱 보시고 뭔가 원하는 방향이시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원하는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났다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씬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독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잘 즐겁게 만들어 간다면 제가 뭐 실수 없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깜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1승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해주시죠. 예. 1승이니까. 네. 시청률. 글쎄 저희랑 같이 하는 드라마 그리고의 시청률 경쟁이라는 게 물론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 좋죠. 뿌듯하고 부담스러워 기분이 좋은데 저희 드라마뿐만 아니라 3차 사는 드라마 배우들 스태프들이 모두 다 같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저의 시간 마음이고요. 저는 저희 드라마는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에 숨어있는 적폐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들의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되고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률에 민감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굉장히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장현석 씨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그 윤규상 씨의 스승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보니까 그 무겁거나 진중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가볍고 편한 느낌으로 저희가 다가왔는데 어떠세요? 그 톤을 맞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우리 닥터스 때도 같이 하셨지만 윤규상 씨의 호흡 어떠신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뭐 굉장히 나이 차이가 큰 뭐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이제 그 지형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70년대생이니까 뭐 가령 뭐 명절에 하던 뭐 성룡 나오는 무술 영화에서 그 뭐 술 마시고 취권처럼 막 이렇게 밥 해와라 나무 해와라 뭐 이런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굉장히 그 제가 예전에 그 신경수 감독 전작 3days에서 이제 청와대 그 경호관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제가 경호실장이니까 뭐 후배들을 트레이닝 시키던 굉장히 냉철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어떤 중간 정도 톤을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균상 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닥터스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호흡을 맞추지는 못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봐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뭘까 처음에는 참 크구나 애가 뭐 이런 생각들이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귀여워요. 이 친구가 덩치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 아주 귀엽고 맑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서 참 즐겁고 저도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트윈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윤근상 측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질문이 나왔던 것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의 경우가 진짜 뭐 연말이고 그리고 뭔가 그 전작이 1위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 프로도 한참 미만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청률 좀 다시 끌어올려야 하고 뭐 그 상대 경쟁작에 등장하시는 분과도 사실 그 거의 원탑으로 뭔가 싸우는 그런 대결 구도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만 봐도 사실 피고인과도 조금 일맥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수와도 좀 뭔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윤규상 씨에게 굉장히 기대와 뭔가 우려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기가 주는 무게감이랄까 그런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앞서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뭔가 이 많은 여건들 안에서도 내가 이번 작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라든지 앞으로 어떤 포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유선 씨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역이 아니 사실 워낙에 윤유선 씨 하면 진짜로 그 자상과 인자와 뭔가 뭐 그런 정말 하지만 대표 아이콘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원 없이 한번 욕을 먹어보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촬영을 좀 해보셨을 테니까요. 혹시 실제 촬영하니 그게 좀 보이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네, 아까 감독님께서 올라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국에 일어난 일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건도 다루게 되고 주인공으로서 받는 부담감도 있고 다른 드라마와의 경쟁률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은 제가 짊어질 만한 그릇이 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옆에 좋은 선배님들과 그 옆에 혜성이도 있고 저랑 같이 힘을 내주는 스태프들이 있고 감독님이 있고 작가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으쌰으쌰 재밌게 해나가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승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승이라는 사람 때문에 참 많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봐가면서 우리 1승이 잘하네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얘기 듣다 보니까 추가 질문인데요. 어쨌든 그 지금 스타트 이쪽에서는 뭔가 코믹하면서도 뭐 하여튼 좀 그런 면들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좀 될 것 같고 이 작품은 그에 비해서는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뭔가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계속 좀 쌓아가야 되는 그것을 계속 좀 꾸준히 이렇게 시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초반 그 1, 2회라든지 뭐 이렇게 그 초반에 좀 우리 시청자들을 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초반 반전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초반에 저희가 되게 화려한 액션씬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과 그 사건을 풀어나가고 그 사건에 얽히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반에 시청자분들께서 흥미있게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뭐 시청률 저희 일단 대본 작품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저희는 시청률은 또 뭐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의 역할은 저는 항상 이제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많이 어필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른 작품이 들어왔을 때 이 역할 말고 이 다른 역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사실 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내지 않으시는데 사실은 안전한 역할을 하면 이제 제 서로 좋으니까 자꾸 이제 안전한 걸 많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신경수 감독님께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찬스를 잘 해야 또 다른 찬스가 있을 테니까 뭔가 똑같은 거 저희 지금 40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좀 다른 역할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연기 뭐 해봤더니 별로네 하는 소리 안 듣고 진짜 재수없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진짜 저 사람 재수없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거 아주 정절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죠. 모니터에 저는 사실 아직 아까 잠깐 봤고요. 잘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작가님이 문자 주셔서 처음 이제 기대 이상으로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래서 작가님이 문자를 주셔서 굉장히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이크를 옆에 계신 팀장님 받아주시죠.
자, 극 중에서 암수 전담팀, 저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팀이어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이런 큰 사건이나 미제 사건 뭐 이런 약간 그런 좀 비밀스러운 약간 뭐 그런 단체로 바뀌어요. 맨 처음에 광역 수사대였다가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사건이 아무래도 좀 크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네, 실제로 암수 전담팀이라는 조직은 없죠, 그죠? 경찰 조직에서. 그렇죠. 암수 전담을 하는 거는 거의 드라마에 실제로 있어요. 암수 전담을 하는데 저는 잘 미제 사건 전담팀입니다. 팀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런 네. 팀도 있군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 전담팀을 전담팀을 암수 전담팀으로 우리 드라마에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드신 김에 특히 저희가 김희원 씨가 다시 경찰로 오신다고 해서 더 반가웠던 이유가 있는데, 그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겨울인데 굉장히 춥게 고생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추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생도 하시지만 드라마의 인기도 저희가 한 몫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때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하늘의 뜻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독님도 열심히 하고 스태프분이나 뭐 작가님도 열심히 쓰시는데, 보시는 분이 그게 마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지는 사실 걱정돼요. 근데 많이 걱정돼도 아까 이거 예고편을 봤는데 처음 봤거든요. 안심이 조금 됐어요. 많이 걱정되다가 안심이 됐어요. 네, 저희는 김효연 배우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청원혁 씨 받아주시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였고 이 자리였습니다. 네, 부인이시죠? 심영 씨가 우리 아침 드라마 발표에 나오셨는데, 그때 영상 편지로 최원영 씨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자, 여기서 한번 화답을 해주신다면 영상 편지 앞을 보시고,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심영 씨께도 한번 사랑의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희의 와이프 되시는 심희영 배우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덕분에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저희 둘 다 이렇게 작품에 임하게 됐는데, 둘 다 작품 안에서 뜨겁게 이 겨울을 났으면 좋겠고, 덕분에 제가 아주 잘 촬영하고 있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심영 씨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네. 네. 옆에서 배우분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따뜻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SBS에 두 분 다 한꺼번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임규상 씨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종3에서 형사가 돼요. 형사가 돼서 1승이에요. 그분과 이제 적폐 세력도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될 사람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꼭 한 명, 이 사람은 꼭 잡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형사 5일승이 만약 잡는다면? 그렇죠. 저는 제가 원래 정말 친한 형이에요. 융중이 나르샤에서 남은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진성규 형님이 있는데, 배우 진성규 배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에서 조선족으로 아주 난리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게 정형사가 된다면 그런 조선족을 잡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까면없는 영화가 된다면 재밌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성기 형 정말 선물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드라마가 잘 돼서 인기가 뜨면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이크를 그럼 내려놔 주시고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아니면 기사로 김성규 씨가 접하셨다면 다시 한번 뻥뻥거리시잖아요. 안 미리셔도 되고요. 그 모습 그대로 저희 드라마에 한번 살짝 나와주시면 저희 배우분들, 윤균선 씨 포함 배우분들 그리고 신경수 감독님께서 굉장히 고마우실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일어나주시고요. 일어나주시고 네, 좀 전에 똑같이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차렷! 의문의 1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았냐면 5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의문의 1승이 1시간이니까요.